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분석 사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성경아파트입니다. 사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아파트 층수는 1001호 10층입니다. 여기 뭐 표시도 있네요. 중간 정도 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법한 그런 층이다. 전용 면적 25.6평, 그리고 대지권은 10.5평, 토지건물 일괄 매각. 사건 접수는 2019년 9월 정도 됐습니다.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됐고 정상적인 어떤 속도로 진행된 사건이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뭐뭐뭐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겁니다. 이것만 봐도 대부회사의 경매 신청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 회사에까지 어떤 채무에 손을 뻗었던 소유자의 경제적 상황 뭐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감정가 3억 3,500, 입찰은 10일 전입니다. 뭐 1차에 낙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시는 뭐 얼마 전부터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폭등했다, 뭐 호재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언론 기사를 저도 좀 봤습니다. 뭐 그런 기사를 보고 경기도 물건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경기도 수원시 물건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중인데, 이 감정 3억 3,500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시장에서의 거래 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 가격도 1차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한번 분석을 일단 시작해 봅니다.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뭐 채권자 경매 신청했겠죠. 그리고 감정평가 현황 조사, 채권자의 소송 대리인 뭐 주소 보정, 뭐 채권자의 열람복사 신청, 뭐 교부권자들이 뭐 교부 청구서 제출, 뭐 채권자 변경 신고서 제출, 우선 배당 합의서 제출, 뭐 특이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점유관계 조사서를 보면 폐문부재, 소유자 만날 수 없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세대 확인하니까 소유자 세대가 하니까 해당 주소지에는 전입 그 세대의 기재가 없더라. 아무도 전입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주인이, 그러니까 소유자가 점유하고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소유자가 있다 가정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소유권 가져왔고, 자, 그다음 근저당, 가장 빠른 이 첫 번째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됩니다. 뭐뭐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근저당 뭐 추가 대출 받았고, 뭐 캐피탈, 뭐 세무서, 그리고 결국 이 대부회사에서 경매 신청. 자, 뭐 세무서나 다른 어떤 캐피탈 뭐 이런 그 거래의 흔적이 보이죠. 채권 관계를 가져왔던 흔적이 보인다. 자, 이 정도 되면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을 것이고, 관리비 연체도 제법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모두 다 명도 과정에 있어서 함께 협의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인수할 부담, 등기 사항에 인수할 것 없더라. 자, 관리비, 입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보셔야 됩니다. 공과금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 이것도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해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은 뭐 흔적 없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거로 추정이죠. 이게 추정입니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모르죠.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지 않는 이상. 명도,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한다. 자, 잔금 납부 이래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강제 집행한다면 뭐 면적이 있으니까 한 이 정도, 300, 350 뭐 이 정도. 자, 300 정도의 이사 협의를 한다면 그 이하에서 합의가 된다면 그 돈을 주고 명도할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자, 마치 이것은 손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사람은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같은 금액을 지출, 뭐 손해를 보는 것이 실제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그 2배의 어떤 그 심리적 손실에 대한 어떤 심리적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0만 원 지출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와닿기 때문에 이 협상을 할 때 낙찰자들은 뭐 몇십만 원에도 굉장히 집착합니다. 낙찰가를 산정해서 꼭 받고 싶어 할 때 몇십만 원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 지출에는 굉장히 소심하게 접근하더라.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가까운 장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이기고 서로의 정신 건강에도 좋은데 여기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뭐 그렇게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제가 옆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여기서 쿨하게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다라는 것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뭐 이런 경우는 시장이 오르고 있는 가격이 오르고 있는 뭐 상승장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매도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이죠. 3억 3,500 이게 지금 우리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층도 똑같습니다. 자, 저렴한 매수기에 매매 진행 가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경매 물건 뭐의 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뭐 거래 완료로 뭐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3억 7천 그리고 4억 이 두 개 있습니다. 실제 살 수 있는 것은 3억 7천과 4억. 저층인데 3억 7천, 고층인데 4억. 즉 10층이면 뭐 여기에 눈이 가겠죠. 매도자라면 여기에 눈이 갈 겁니다. 실제로는 거래 기록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실거래가 신고를 보면 2020년도 2월 달에 또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1월 달에 3억, 뭐 3억 3,800 거래된 것이 뭐 2억 9,800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억 정도였죠. 3억 정도. 3억 6,500 거래가 하나 되었는데 지금 뭐 3억 7천, 뭐 4억 집 하나 가지고 뭐 여기서 완전히 무슨 뿌리를 뽑겠다라는 어떤 그 매도자라면 다 그렇습니다. 뭐 저 또한 매도자가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받고 싶겠죠. 실제 이렇게 줘야만 거래되는가? 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렇게 받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줘야 뭐 거래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또 매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과도한 가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겠죠.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거래가 될까?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19년도의 거래 사례를 보면 뭐 실제로 3억을 중간으로 중심에 두고 그 언저리에서 약간 그 조금 아래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2020년에 와서 3억 6,500까지는 일단 갔다. 자, 그래서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이거는 이 데이터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남아있는 데이터인데 이건 우리 경매 진행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어떤 데이터 사건 데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편집 과정에서 끼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3억 3,500. 자, 3억 3,500인데 죄송합니다. 이제 생각이 나네.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이 수업하면서 또 생각나네. 이거 다른 데이터가 아니라 이 같은 아파트인데, 자, 이 같은 아파트에 다른 평형대, 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물건 지금 매도 호가입니다. 즉 우리 경매 물건은 같은 평형대 물건은 없는데 하나 아래 하나 좀 더 작은 그 아래에 있는 적은 면적의 물건은 호가하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 24평 정도 되겠죠. 보면 2억 4천, 2억 3천, 2억 4,500, 2억 5천, 2억 3,500, 2억 3,500. 자, 대략 평당 1천만 원 정도 호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0 정도 주면 살 수 있는 아파트 24평 아파트다. 자, 우리는 뭐 32평, 뭐 33평, 뭐 이 정도 되겠죠. 85제곱미터니까. 그러면 똑같이 적용해도 뭐 3억 3천, 3억 5천 정도가 맞지 않냐. 지금 3억 7천 호가는 비싸지 않냐. 자, 이것을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즉,
85제곱미터의 매도자 두 사람이 과도하게 부르고 있지 않는가? 인테리어를 되게 잘 해놨던가? 일단 24평형의 이 20평대형의 어떤 호가들을 봤을 때는 이 평당 한 1000 정도의 호가 안에서 매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많으면 좀 더 사람들의 생각을 예측하기가 쉽다. 자, 생각 예측하기 위해서 잠시 빌려온 겁니다. 좀 더 작은 평형대 아파트 호가였습니다. 3억 3,500원 아주 현 시점에서의 거래 가능 금액과 아주 흡사한 아주 잘 평가된 가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따라서 거래 가능 금액은 평당 1000 정도. 호가가 워낙 높으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딸려갈 수도 있겠죠. 많으면 이 정도. 3억 3천에서 3억 5천 사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근 낙찰 사례. 이건 다른 쪽인데. 자, 인근 낙찰 사례 제가 두 개를 뽑아보니까 자, 장안 아파트와 신미주 이 두 가지가 있더라. 2019년 11월과 7월에 있었습니다. 자, 전용 면적 25.7 똑같고, 자, 모두 2차에 낙찰되었다. 자, 2차에 낙찰되는 거 봤을 때 작년 7월, 11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가격 상승이 이렇게 아주 폭등한 건 아니고 한번 유찰되고 나서 낙찰될 법한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했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차 때 3대1, 5대1. 저 정도면 뭔가 매수 시장이 크게 동요해서 반드시 받고 말겠다는 어떤 그런 투자자들, 그들의 유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다. 자, 감정가 2억 5천, 2억 6천, 2억 3천과 2억 6천 정도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다. 자,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았던 이 아파트들의 인기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같은 동에 있는 이런 흔적들이 있다. 자, 그때 낙찰가는 이렇게 88과 91%. 자, 이거 성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가중평균 구해보면 대략 한 90% 정도. 따라서 3억 3천 적용하면 약 3억 199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자, 이거 상한가 적용하면 3억 2천 정도. 이 정도 됩니다. 3억 2천 정도. 자, 따라서 3억 한 200 정도에서 3억 1100 정도. 죄송합니다. 이게 3억 2100이겠네요. 이거 3억 1100이 아니라 3억 2100입니다. 자, 오해할까 싶어서 3억 2100만 원. 3억 200에서 3억 한 2100만 원 정도. 자, 이 정도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호가는 그러하지만 실제 그 물건의 매수자 입장에서의 거래 가치는 많게는 한 3억 5천. 그런 경우는 3억 한 2천 정도.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은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